안녕하십니까, 유혜란입니다. 이 시간은 그 박상권 박사님의 유럽 소식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도 박상권 박사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오셨는데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면서요. 늘 좀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좀 제목 한번 보시죠. 예. 지금 평양에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북 제재가 이렇게 지금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좀 짐작되는 거 있습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바깥으로부터 보러 들여오던 돈줄이 아마 그렇죠. 막혔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북한애들 하는 수법이 있는데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하면 아주 골수, 물론 주체 사상 또 김일성주의가 있지만 우리가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철저히 부정하고 특히 부동산 거래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돈주들에게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주들로부터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 지금 물론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투자자는 아니지만 일단 돈주들로부터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예. 돈주들은 이제 장마당에서 어쨌든 돈을 축적한 그런 북한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 북한의 이제 고위 공산당 간부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부를 축적했지만 이 부가 적지 않은 부를 가진 그러한 상인들을 이제 돈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독일 언론에도 돈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주들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매입해서 평양 중심가에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고층 빌딩, 사무실, 아파트 이런 걸 짓는데 이제 계획이 이제 평양뿐만 아니라 원산 해안가에다가 고급 호텔, 리조트 이런 걸 또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북중 국경지대 삼지연 지역 있잖아요. 삼지연에다가요? 거기다가 혁명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박물관, 무슨 박물관을 짓는다는 겁니다. 혁명화 보면. 왜 박물관 많은데? 하여간 박물관을 짓고 거기다가 또 초현대식 기계 농법으로 만들어가는 감자 재배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평양 중심가에 오피스텔, 고급 아파트, 사무실 빌딩을 짓고, 동해안 쪽에는 휴양시설을, 호텔, 휴양시설을 짓고, 삼지연 부근에는 이제 혁명화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감자 재배, 초연대식 시설들을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미 이제 평양 일부에 이렇게 고층기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것들도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짓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짓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공사는 누굽니까? 시공사는 여기 보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공은 북한에서 시공할 능력은 이런 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예전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역시 중국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중국의 돈주들이 들어와서 이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 시공사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시공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돈주들이. 그러니까 막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무슨 데모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초로 북한 당국이 나와서 사과를 했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돈주라고 하셨죠. 이 돈주들은 장마당에서 이렇게 조그만 장사를 하신 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북중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자연 부원을 팔아먹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 모은 거죠. 돈을 모았는데
북한이 국가가 이제 그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가은행에서 돈을 조금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줘요. 은행에다 그래 돈을 조금하는 거는 왜 조금합니까?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 조금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지금은 국가은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돈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주들을 이용해서 지금 국가은행은 철저하게 그 배척당하고 있고 그 돈주를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돈주들이 사실은 중국의 그 이 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 지금 일단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금줄이 지금 막힌 거죠. 그렇죠. 막혔으니까 김정은이가 그 지난달 21일인가요? 그 포고령을 내렸죠. 그 금융 시스템을 그러니까 돈줄을 이용하면 안 된다. 다 국가은행에 돈을 바쳐라. 또 뭐 그 유통 시스템을 하면 안 되고 국가의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라. 근데 그 말이 그거는 이제 그 먹히지 않죠. 먹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또 이런 수법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적 소유,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의 소유로 되는지 또 그전처럼 그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난임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꼼수를 부릴 텐데 아마 이 정도 됐다면은 이제 돈주들이 뭐 중국 투자자들과 뭐 연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돈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이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돈이 고갈되고 그거를 이제 돈주들 통해서 벌어 들이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주의 어떤 그 영향력을 해서 벗어나질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돈주들은 또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같은 것들도 아마 중국에서 와서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중국에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대북 제재가 계속 그러니까 시적 일관하게 이렇게 그 돼야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대북 제재라는 게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오늘은 뭐 강화했다가 내일은 또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설문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북 제재가 강화될 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북 지원이 없을 때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된다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대북 지원이라든가 대북 지원이 강화되고 대북 제재가 약화했을 때 북한의 이 김정은 체제는 장마당을 억누르고 장마당을 이렇게 폐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북 제재를 통해서 돈추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은 그래서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보도예요. 예. 만약에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때는 뭐 정말 사회주의 원칙인 그 부동산을 다 내다 팔아서라도 중국 투자자를 과감하게 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돈주 플러스 중국의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과감하게 개방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확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데 박사님 저는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이 지금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중국의 자본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예. 미국의 생각이고 예. 여기에 보도는 북한의 입장에서 예. 북한은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끝내고 그렇죠. 그럼 대북 제재가 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국의 자본을 과감하게 끌어들여서 건설 경제를 확 일으키겠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근데 그거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죠. 핵을 포기해야 돼요.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와 함께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는 이런 방향에서 그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지. 사실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전망이 어둡습니다. 예,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죠. 아, 그렇죠. 예, 한반도 비핵화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미국 측 입장에서도 미북 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정상회담이 100% 성사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이 조건이 맞지 않고 협상이 틀어질 경우에는 미국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은 어쨌든 이 위기를 대북 제재 완화로 연결시키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이 보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1월 1일 신년사에서까지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핵을 포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김정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종신직이잖아요. 정신직이죠. 정신직이잖아요. 그거는 또 정신직일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완전히 뭐 이건 영구불멸이에요. 어쩌면. 그렇죠. 예, 정신직인데 그냥 소나기 맞는다. 이 소나기나 좀 피해보자. 소나기 좀 피해보자.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8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임기가 있는 것이고, 예, 이럴 때 이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지금 남한에 대통령으로 지금 들어선 틈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 심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뭐 지금같이 뭐 이번에 뭐 종전선언을 한다고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종전선언을 할 바에야 48년도 이미 했죠. 네. 네?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아니 그렇게 할 바에야 벌써 했죠. 왜 뭐 지금까지 이렇게 꿀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폼페오가 방북을 했어요. 3월 말에. 네. 3월 말에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제 3월 말에 방북을 해서 4월 초 부활절 주간에 이제 김정을 만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서 북한의 지도부를 만난 거는 이번이 3번째거든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미국인들 석방시키기 위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갔고 그 당시에 현직으로는 클래퍼 국장이라고 그렇죠. 그때 갔죠. 2004년도에.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아주 막후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건 스위스의 루제른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폼페오가 지금 3월 말에 들어가서 4월 달에 초에 김정을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밝히지 않는데 그 위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도 미국 정상회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잘 성공리에 회담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늘 끝에 문제가 있습니다. 끝에. 그렇다고 미국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될
되리라고 믿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협상이 그렇게 원만하게 타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보도에서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회담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쓰고 있는데 저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 상황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욕한 거예요 지금. 모른다. 그리고 남북이 만나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나는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축복한다. 블레싱. 그러니까 뭐 블레싱이라 그랬는데 그게 저주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듯이 그 안에 이제 반어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저주라는 말도 저주라는 의미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을 저주로 해석하는 사람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종전 선언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 종전 선언을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죠?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잘 하는 걸 내가 응원해 주겠다. 잘 좀 해라. 그거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라 라고 하는 글쎄. 아주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 뜻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데 제대로 좀 해라. 잘해봐. 잘해봐. 만약에 잘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언론들도 거기까지 좀 내다봐야 되는데, 그저 미국이 축복해주고 있다. 뭐 마치 종전 선언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해가는 것은 전혀 판단 미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이게 요즘은 전광석화가 아니라 초전광석화 같아요. 완전히 이게 무슨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지만 좀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협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뭐 첩보전도 이런 첩보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정신을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하나하나 그 내리는 정책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렇습니다. 추진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수순을 다음에 이어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절대로 북한 핵 문제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참 좀 그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왜 필요했냐면 북한 주민들을 인권 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공산 왕조, 절대적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변화 없이 핵이 폐기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뭐가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미국 때문도 아니고 대한민국 때문도 아니고 북한 스스로의 모순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깐만 지켜달라고 하니 이거 정말 난이 아니래요. 이건 김정은이가 지켜야 되는 거지. 김정은이가 그걸 지키려고 지금 핵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남에게 자꾸 지켜달라고? 남을 보고 지켜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핵을 만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도 이게 전혀 안 맞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남북한을 오고 가면서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좀 재밌는 보도인데요. 슈피겔지죠. 최고 권위 있는 슈피겔지가 4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찾아볼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측에 거기 이제 모래에 사금이 좀 묻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추운데 지금 춥지 않습니까 요새도? 예, 춥죠. 물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모래를 이제 건져내서 거기서 사금을 채취하는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걸 사금을 채취해서 빈도 사고 뭐 과일도 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중국 동포들이 이제 와갖고 불쌍하면 이제 그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점점 더 북한 사람들이 참 어려움에 내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렵죠. 이거네요. 이 지금 보시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북한 이거죠. 잠깐만요.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압록강이죠. 압록강이 이제 중국 측 땅입니다. 그 중국과 북한의 이제 국경 지역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어차피 독일어로 나오니까. Vergleichsweise durchlässig. Der Grenzzaun hat vereinzelte Lücken, manche Wachtürme sind vorübergehend nicht einmal besetzt 이 oder 사람들이 die 이제 Soldaten machen 보초를 ein 쓰는데 이렇게 자는 겁니다. 자고 이런 틈을 타서 이제 Und dann ist da noch 넘어가서 der Yalu, ein 이 Fluss, der 야루가 sich 이제 an der Grenze 압록강 schlängelt zwischen der chinesischen Stadt Linjiang und dem 이게 nordkoreanischen 신이죠. Chungang. 린장, 중국의 린장. 이 춘강입니다. Ein Teil des Flussverlaufs liegt auf chinesischem Territorium. Und vor allem dort weckt er das Interesse vieler 중국인이에요, Nordkoreaner. 중국인. Nicht etwa um zu fliehen. Sie gehen hier Gold waschen, jeden Tag. Sie kommen über die Grenze und gehen bis zum Fluss runter und nehmen den Sand von der Stelle, an der China einen Staudamm baut. Da steckt viel Gold drin. Die Menschen steigen ins flache, eisige Wasser, in der Hoffnung, etwas Edelmetall herauswaschen zu können. China verbietet seinen Bürgern die Goldwäsche im Fluss. Die Nordkoreaner hingegen versuchen im Grenz einfache Dinge, ein Stück Seife oder etwas Obst. 사이펜은 비누하고 과일을 산다. Manchmal fragen sie die Fischer nach etwas zu essen. 먹을 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걸 준다는 거죠. Was den Nordkoreanern bei den nicht ganz legalen Grenzaktivitäten droht, weiß dieser chinesische Forscher. Wenn sie in China erwischt werden, werden die Menschen einfach nur zurückgeschickt, solange sie nichts gestohlen haben. Sie werden von China nicht hart bestraft. 그러니까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은 환대를 베풀고 있다. 먹을 것도 주고 잡아서 아주 강력하게 돌려보내고 있지도 Sobald der 않다. Verdacht eines politischen Motivs da ist, sind harte Strafen zu erwarten.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탈출한 경우는 Und so werden 강력한 sich einige Nordkoreaner wohl weiterhin kalte Füße holen, auf der Suche nach einem kleinen bisschen Reichtum, solange Kims Partei sie lässt. 우리 당이 결심하고 우리는 뭐 하는지.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슈피겔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려운 이제 형편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넘어와서 사금도 채취하고 거기 가서 먹을 것도 구하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살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은 돕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랬군요. 그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지금 고통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땜질식으로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서는 어렵고요. 어쨌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고 북한도 공산왕조고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또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금 거의 살아났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동북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이 세력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이제 심층 논평을 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안보동맹 파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결국 요구하는. 그것도 중국이 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익과 이 문재인도 요구하는 거니까 문재인도 요구하는 거고 지금 김정은하고 이게 셋이 지금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미국 정상회담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협상의 아젠다들이 만나서 타결될 거라고 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그 삼중 동자도 알 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보도를 또 하고 있죠. 예, 이거 아주 그 논평을 잘했네요. 논평을 잘했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언론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그렇죠. 그것 때 미국의 북한 비핵화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만약 이게 타결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이 만약 경우에 지금 잘못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속아서 이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과 그럼 큰일 나는 이 자유진영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죠. 위기에 부딪히고. 동북아가 이제 급격히 공산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소련도, 그렇죠. 러시아도 이제 다시 움찔움찔 할 거고.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더라고요. 러시아도 보니까. 거기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그러니까 그 협작권들이. 푸틴이 짜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언감생심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지금 재부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걸 잘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지 않으면 이게 정말 전 세계의 위기가 온다는 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사드가 예. 지난 4월 20일 날 사드 이제 배치하고 6기 한 세트 6기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추가로 전기공사라든가 뭐 숙사공사 이런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4월 20일 날 들어가다가 반대부터 모레 한 톨도 못 갔다면서요. 못했잖아요. 소독에는 같은 분당국이었는데 소독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있었죠. 있었습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사드는 방어용 미사일 아닙니까? 그 1970년대 중반에 75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했죠. 그리고 중반에 이제 소련이 막 그 동유럽, 동독 이런 데다가 자기네 핵미사일을 배치한 겁니다. SS-20이라는 핵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 동독에 핵미사일이 들어선 거예요. 70년대 후반에. 그 소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를 갖다 놔야 되는데 사드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미국의 SS-20보다 더 강력한 공공력 핵 중거리 미사일 퍼싱2를 갖다 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반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평화운동가들이 런던, 파리, 뉴욕, 국제적으로 평화. 거기도 똑같군요. 프리덴스 배배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한때는 한 50만 명이 수도 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50만 명이요? 50만 명. 여기보다 더 했네. 더 했죠? 여기는 10,000명도 안 돼요. 더 했죠. 그리고 저 밑에 슈투트가르트에서 100km가 훨씬 넘는 노이 울름까지 30만 명, 40만 명이 인간띠 이런 겁니다. 평화운동 인간띠. 그렇게 하고 이 퍼싱2를 반대한다. 이런 평화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헬무트 콜 총리가 배치를 했죠. 퍼싱2. 108기를 서독 전역에 배치했어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통일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치라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당이라고 김인년의 헬무트 콜만이 배치한 게 아니고 그 배치에 애초에 배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는 3인당이에요. 진보정당인데 3인당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그거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소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더불어당이 여당인데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는 거 보면 북한도 동당 같아요.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가 그러한 뭐 연방의회 표결도 예. 절대적인 286표 대 220표 정도로 찬성해서 이제 배치가 됐는데 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후에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헬무트 슈미트 얘기한 거야. 그 제안을 하는 거. 만약에 소련이 SS-20라고 하는 핵미사일을 동독에서 걷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산 퍼싱2를 갖다 놓겠다는 제안을 헬무트 슈미트가 했거든요. 예. 그 슈미트가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통일 후에 헬무트 콜 총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독일 통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통일 후에 헬무트 콜 총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성주 시민도 아닌 전문 시위꾼들 150명이 정말 꾼 같아요. 뭐 이렇게 그물에다 그렇죠. 목을 내놓고 뭐 바둑판 같은 플라스틱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 30만 명, 40만 명이 시위를 해도 하는데 그게 평화 시위 그 운동으로 서독의 안보가 지켜지는 건 아니다. 안보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 하고 핵 균형을 이루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평화가 만들어지고 통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독은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게 되면요, 중국 공산당 무슨 하부 조직인지 조선노동당 하부 조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국방부가 요번에 시설공사 이거 요시 이제 실패한 거 중단된 거 아니 국방부는 도대체 청두 갖고 있는 애 바보들 아니에요? 다시 그 시위대하고 뭐 합의를 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합의는 개꿀 같은 합의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국민과 합의를 그렇게 중요시했다면 합의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장군들 다 별 떼야 돼요. 별 달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장군이라고 별 달고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늘 얘기하지만 분단국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유민주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서독은 자유통일을 이룰 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네. 국민들이 깨어 있었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었고 예.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좀 배우고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 국민도 좀 그렇게 좀 깨어나는 그 우민의 대중이 아니고 정말 현민의 대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서독 국민들은 어쩌면 그렇게 수준들이 다 높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국민을 무슨 개돼지로 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말을 하게 되면 개하고 돼지들이 화낸대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데 왜 우리를 개돼지에다 비기냐? 그러면 이제 아메바에다가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있는 단세포도 자기 죽을 건 알던데 자기 죽을 것도 모르는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하여튼간 뭐 그런데 어쨌든 경찰청장 그런 것 따라 못 막으면 옷 벗어야죠. 대한민국 장군들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 뭐하러 별 달고 있습니까?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서독에 그 깨어있는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본받지 못한다면 자기 목에 핵폭탄이 날아 들어와도 어쩔 수 없죠. 뭐 죽어 싸죠. 죄송합니다. 그냥 막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식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늘 또 우리 박사님 이렇게 정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 애청자들께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좀 또 주변에도 많이 좀 퍼서 날라다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많이 퍼다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저작권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저기 20일날 네. 20일날입니까? 20일이죠. 20일날 비상대책 국민회의 대한민국
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 예. 예, 그 행사가 세종문화회관 4시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 4시부터 있죠. 6시까지 있는데 여기에 모두 오셔서 대한민국의 이 비상 시국을 우리가 현명하게 잘 돌파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땅을 치고 뭐 통곡을 해도 우리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걸 아시고 지금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싸워야 될 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를 좀 잠깐 소개하면 이거는 이제 전 박관영 국회의장 이하 여러 가지 그동안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뭐 이종국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노재봉 총리도 계시고 김동길 박사님도 나오시고 김동길 박사님 계시고 뭐 이해란 박사님도 물론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 날 한 13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를 했고 20일 날 이제 확대 발기인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애국 세력들이 우리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됐는데 금요일입니다. 4월 20일 날 이제 확대 발기인대를 합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1층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들어갈 게 뭐 한 1000여 명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1층에 광장까지 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20일 금요일 4시에 세종문화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깨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정말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